윤석열 측에서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참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한테 다 호인이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슨 뭐 국방부 청사를 옮기고 이러는 거 대통령 측에 전혀 협의 한마디 안 하는, 사실상 다 점령군이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같은 그런 짓거리 하고 있는 사람한테도 당선인이 대통령을 예방하는 데 협상과 조건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다른 이들 말 듣지 말고 직접 판단해 주길 바란다. 다른 이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윤핵관 이런 윤핵관. 느낌일 테. 이러니까 윤석열 측에서 한 말이에요. "퇴임하는 날까지 586 정치인들에게 둘러싸여 꼭두각시 정치를 그만두라." 뭐 이런 무리한 새끼들이 다 있습니까? 뭔가 계속 586과 운동권에 꽂혀 있는 것 같은데, 대선 때도 계속 운동권 애들 뭐 물러나야 된다라거나 뭐 민주주의를 수입해 왔다거나 이런 이상한 말들을 했잖아요. 그리고 민생 문제 해결이 아닌 만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지금 민생에 관련된 정책 하나도 이야기 안 하고 있고, 청와대 안 들어가고 용산으로 옮긴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까? 이거 중학생 애들보다도 못한 겁니다. 어떤 중학생 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지금 뭐 울진에 그 화재 피해를 입은 사람들, 지금 돈이 있다면 그 사람도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지금. 그 인제 네. 이렇게 뭐 "586 꼭두각시 정치 그만둬라." 이런 말은 정말 무례하고 뭐 평가받을 어떠한 평가로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말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심경은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면 정권을 잃어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겠죠. 하지만 국민과 국가를 생각한다면 당선인을 만나서 이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내가 해 보니까 어떤 것이 있었고 당신이 나랑 이런 부분을 생각을 달리하더라도 자기가 국정을 운영해 보니까 이런 부분으로 꼭 유념하고 가야 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런 얘기 얼마나 해 주고 싶겠어요. 그러한 심정에서 "그래, 조건을 달지 않고 만나자." 이런 얘기를 했고, 그것도 직접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말고 "네가 결단해서 해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아까 이제 프라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다.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다. 웬만한 시의원만 하더라도 한 번 당선돼 보면 야, 상대방 품 안아야 돼. 너랑 척이 졌더라도 만나서 뭔가 얘기를 하고 뭔가 결과를 도출해 내야 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물며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대통령 당선자가 지금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회동을 하자고 제의하는데도 이런 식으로 그냥 꼭두각시 정치 그만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예. 아니 도대체 딱 인제 2 주가 됐는데 2 주가 된 동안 무슨 지가 민생과 코로나에 전념을 했는지 저는 그것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되돌려 주고 싶은 게 헛소리하네. 굉장히 역겹다. 그런데 뭐 저는 당신들이 똥볼 차는 게 똥볼 차는 느낌이 들어서 솔직히 표현했는데 기분이 나쁘셨다면 유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측에 알려주고 싶어요. 이건 필연적으로 불행의 시작이 됩니다 이게. 정치는요, 제가 예전에 어떤 단체 강연 가서 한 말인데, 정치는 애티튜드예요. 태도라고. 이 태도가 우리가 윤석열 눈을 가리는 이유랑 똑같은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은, 윤석열은 내가 뽑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나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민에 대한 태도가 후진 정도가 아니라 이건 거의 양아치급이에요. 당신이 나를 안 뽑아줬지만 제가 여러분들까지 충실하게 국민으로 대접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가 돼야, 내가 뽑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그 행위를 보면서 '에이 씨발 그래도 내가 지지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잘하네.' 이렇게 느끼면 반대는 안 한단 말이에요.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윤석열을 안 찍은 국민이 훨씬 많아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국민의 3분의 2는 윤석열을 안 찍은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이재명 후보는 24만 표 정도로 바짝 따라붙은 사람이고, 투표한 사람 중에서도 윤석열 안 찍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간접 직접적인 모욕입니다 이게. 이런 짓거리 하는 건 내가 역대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작하는 정권은 필연적으로 망한다. 그런 얘기 드리고 싶고, 정치는 태도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점령군이야, 우리 앞에 조아려라고 하는 걸 인식하지 않는 이상 이 자들이 좋은 정치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자들은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단추를 깨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거짓말이 하나 있었죠. 그 윤석열 측이 기재부가 아까 그 496억 기재부가 추산해 준 거다 했는데 기재부는 우리는 이런 걸 해준 적이 없는데 이렇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정봉주 인터뷰에서 보면 그런 얘기 합니다. 기재부 내에서 벌써 줄대는 놈이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재부는 공식적으로 이걸 해준 적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들도 뭐 정권을 잡았었던 적도 있고 관계된 자가 있으니까 기재부 쪽의 의견을 뭐 들었을 수도 있겠죠. 우회적으로. 근데 공식적인 기재부 내용은 없는 것이고 항상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500억 미만이면은 경제적 타당성을 피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496억인데 무슨 홈쇼핑 10만 원짜리 안 만들기 위해서 99,900원 하는 것처럼 딱 금액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나중에 뭐 금액 더 늘어나는 거는 나 몰라 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피해 가려고 계속 이렇게 꼼수 부리는데 꼼수 부릴수록 이런 거는 속일 수 없다라는 걸 좀 모르고 있나?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랬다니까요. 집무실 이전에 들어가는 예산을 전부 기재부에서 뽑아서 받았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근데 기재부에서는 우리가 그런 걸 만든 적도 없고 준 적도 없다. 이런 거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누가 줬는지 색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인수위원도 아닌 청와대 이전 TF라는 팀이 있나 봐요. 거기 사람이 국방부에 쳐들어가서 너네 언제 이전할 건지 계획 내놔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자신의 권한도 없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수위원이 아닌 사람이 거기 가서 요구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런 요구를 설사 누구 하나 받아준다는 것 자체도 공무원으로서의 태도가 안 되는 거죠. 잘못된 거죠. 저는 기재부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좀 더 강하게 의심하는 게 그 민주당 우원식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국가재정법에 보면 예비비를 지출하려고 하면 해당 부서가 기재부에 신청을 해야 그걸 추계를 하고 계산을 한다는 건데 지금 국방부에서 그런 걸 신청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자료를 내출하지 않았다. 이 말이 법률과 이런 걸 검토해 보면 종합적으로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윤석열이 다시 한번 거짓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푸나님께서 정치는 태도라는 말씀하셨는데 저 그 말에 100% 공감하는 게 며칠 전에 통이동 사무실에서 밥 먹으러 나오는데 대통령 당선자라는 사람이 오른쪽 주머니에다 손을 딱 넣고 걸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딱 보는데 그거 보는 순간 저거를 대한민국 그래도 세계 10위권에 들고 선진국이라 하는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TV에서 보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거기다가 또 그 기자들과 만나는데 여기 앞에 팔짱 끼고 이런 얘기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진짜 정치는 태도인데 그 태도가 과연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국민들 앞에서 주머니에 손 놓고 있고 팔짱 끼면서 얘기하고 있고 이런 것이 결국은 대통령 당선자라는 사람들이 국민을 무시하는 거다. 내심에 그걸 담고 있다라는 걸 느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자, 아무튼 단 이렇게 기본이 안 된 세력을 처음 봐요. 맞습니다. 예전에 지금 국민의힘 전신도 이렇게는 안 했어요. 아니 진짜로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말이 계속 바뀌잖아요. 뭐 자기들끼리도 5천억이 들 수 있다. 뭐 1조가 들 수 있다. 지들도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것을 그럼 기재부가 만약에 준 것이면 그 정리된 걸로 조금 오차는 있을 수 있겠죠. 뭐 500억이야 기재부가 뭐 496억이었으면 그것보단 더 들고 한 5, 600억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5천억, 1조 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생각하고 저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우리가 이사를 가면 개인 집도 이사 가는데도 최소한 준비하는데 2달 이상 걸려요. 그쵸. 집 알아보고 돈 대출 얼마를 받을 것인지 어디 은행에서 할 것인지 집기는 가구는 새로 살 것인지 말 것인지 그다음에 새로 살 집이 있으면 그 전세 계약은 언제 끝나는지 이런 거 고려해서 준비하다 보면 본인이 그냥 일반 가정 이사하는데도 2달 이상 걸리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청와대를 이전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그 국방부를 빼는데 그냥 그걸 2달 안에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뭐 5월 10일 이후에 가능하다. 저는 이게 진짜 말인지 막걸리인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봤을 땐 미친놈들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시리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벌떡 일어나게 만든 거야. 지금 윤석열의 생태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간이 침대라도 깔고 통이동 사무실에서 일할 것이다. 이거 결제 안 해주면은 나 여기 통이동 사무실에서 청와대로 쓰면서 이게 사람들이 보고 엄청 깜짝 놀라더라고요. 주위에서 보니까. 쟤 뭐냐? 이거 한마디로 그 생떼 부리는 거잖아요. 애들이 뭐 안 해줘 그러면은 나
밥 안 먹을 거야. 혹은 나 물 말아서 밥 먹, 내 좋아하는 고기 반찬 안 주면 물 말아서 밥만 먹을 거야. 이런 행동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간이 침대라도 깔고 저기 할 거면은 한마디로 생쇼를 보여줄 것인데 진짜 간이 침대를 깔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한테 어떤 뭐 측은지심 그런 느낌을 느끼고 싶으면 그냥 건희 씨도 와서 좀 잘하고 하면 안 될까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게 간이 침대라는 게 우리 군대에 가면 야전 침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자고 막 이러는데 사실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바라볼 때 시선은 되게 복합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민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따뜻한 어떤 그런 대통령 플러스해서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통령 플러스해서 생명도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하게 할 수 있는 대통령 그다음에 선진국 대열에서 앞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대통령 이런 다양한 모습의 어떤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데 갑자기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간이 침대라도 깔고 통일동 사무실에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 대한민국 선진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이 과연 간이 침대를 깔고 지금 일을 할 만큼의 어떤 위기 상황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 하나하나의 가슴에 뭐 이렇게 보람이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짓인지에 대해서 그런 고민은 없고 오로지 자기 주장만 관철시키겠다는 불통의 상징인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정말 적이지만 그래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는 잘 되길 바라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짜증나고 뭐 이렇게 복합적인 감정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용산으로 옮기는 문제가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상황이라고 하면 저런 게 먹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막 문재인 정부가 불통해 갖고 막 옮겨야 되고 국민들 지지가 한 7, 80%좀 옮기라고 나오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맞아요. 나는 이거 결제 안 해주면 통이동 사무실에서 간이 침대라도 깔고 일할 뭐하는 이런 짓거리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마음속에 버리기 시작해요. 아니 그리고 이게 했으면 좋은 게 왜냐면 5월 말에 바이든 대통령이 오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보기 좋은 거잖아요. 여기가 제가 지금 묵고 있는 것이 이 숙소입니다. 허허허허. 저는 이렇게 소탈합니다. 왜 이런 짓까지 하면서 청와대를 안 들어가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 진짜로. 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이제 이게 대충 계산을 해보면 통이동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청와대 역할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거 있잖아. 아이들이 뭐 소위 이제 다른 표현으로 땡깡이고, 그거는 이제 적절한 용어가 아니고 생떼를 쓸 때 마지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해주는 경우는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는 대책이나 답이 없는 거예요. 나 학교 가기 싫다고 얘가 학교에 안 가거나 밥을 안 먹으면 결국에는 이제 아쉬운 사람이 이제 막 원하는 걸 들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건 대통령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대치를 하는 거예요. 답이 없는 상태에서. 저렇게 하겠다고 버티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 최고의 권한, 권력을 가진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답이 없는 상태라는 건 뭐냐. 몇 가지 질문을 하나 던지는 거예요. 국빈 외교사절 접견하고 의전 행사는 어디서 할래? 국빈 외교사절 접견하고 의전 행사는 어디서 할래? 두 번째, 유사시에 기존 청와대에 있던 그 NSC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쓸래 말래? 사실 이게 지금 답이 없거든요. 그렇죠. 언론의 추정일 뿐이지. 두 번째, 대통령이 잠시 머무를 그 한 몇 달 머무를 통이동 건물 리모델링 할래 말래? 다 답이 없는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국민들이 더 미워하는 거지. 너 청와대 들어가서 하라고. 지금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 청와대 들어가서 집무실을 국방부로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이 아니잖아요. 너무 급하게 졸속으로 권한도 없는 자가 현직 대통령한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면서 시간 물리적으로도 안 되는 거를 우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답이 없어 이 인간은. 그러니까 통이동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도 인수위 내에서 대책이 없어서 자꾸 질문에 대한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요. 그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 청와대에 있는 비서실 500명, 뭐 기자들, 청와대 기자단들 다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결국에는 윤석열만 청와대 안 들어가고 다 청와대에 있는 건물을 야금야금 쓰겠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자들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청와대는 안 되는 거냐? 왜 하루도 거기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냐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물어보는 기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자들 취재할 때 전국에 있는 무속인, 유명한 무속인들 다 찾아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청와대 안 들어가려고 하는지 예. 근거를 달라고? 자, 근데 MBC 단독을 보니까
뭐 2달이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군 전용 통신망만 까는데 최소 9개월 걸린대요. 이게 뭐 저는 뭐 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은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다 깔려고 해도 1단계 깔고 1단계 까는데 4개월, 뭐 2단계 까는데 4개월, 뭐 3단계 까는데 뭐 몇 달 걸린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이게 한 번에 까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깔려 있는 것을 일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럼 기존에 살려놓고 깔아야 되고 또 테스트해야 되고 이 테스트 과정이 그러니까 테스트라는 게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제가 휴대폰을 지난주에 바꿨는데 이 휴대폰을 정상화하는데도 한 달은 걸려요. 왜냐면 안 쓰던 어플들을 갑자기 쓰게 되면은 그러니까 원래 안 쓰던 어플을 한 달에 가끔 쓸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내가 이걸 안 깔았구나 하면서 또 깔아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말이 9개월이지 이거 1년 이상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개인 집 하나 이사하는데도 집 알아보고 돈 알아보고 은행 알아보고 임대 기간 알아보고 이런 거 관련해서도 2개월 이상 걸리는데 국방부 청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사실은 새로 이전하거나 새로 짓는다고 하면 부지 알아보고 터파하기 하고 옹벽공사하고 건축 넣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아마 군 전용 통신망 최소 9개월이라는 거 정말 말 그대로 최소인 것이지 이거 그나마 새로운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 더 걸릴 거라고 보고 최소 1년 정도는 그러니까요. 걸린다고 그냥 걸린다고 보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이 밀어붙인다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문제, 뭐 이전 문제, 그다음에 보안 문제, 온갖 문제가 발생한다고 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듣고 여론도 반대한다고 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듣고 대안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아니 이렇다고 하니까 생각이 짧았다고 인정하면서 넘어가면 되는데 그거조차 하지 못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앞으로의 어떤 전개될 것들은 정말 좀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을 것처럼 보여서 너무나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국방부가 옮기는 데만 해도 제 생각에는 한 1년 걸릴 것 같고 그러면은 또 청와대가 또 일로 옮길 거잖아요. 일로 옮기는데도 제가 보기엔 1년은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시스템이라는 게 청와대 시스템은 더 세밀화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을 싹 비워놓고 공사를 하는데 2, 3주? 길게는 뭐 한 달 이상 그렇죠. 인테리어 리모델링 리모델링 하는데 한 한 달 달 걸리는데. 걸려요. 그냥 도배하고 뭐 바로 맞아요. 마루 새로 까는 것만 하더라도. 근데 청와대라는 것은 이런 통신 시설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다 완전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기존에 새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기존 건물에다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윤석열 당선자가 여기저기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잖아요. 왔다 그렇죠. 갔다 하면은 공사가 더 지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거는 임기 내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냥 무조건 윤석열 지지하는 전 모질이들 말고 아까 어떤 댓글창에 어떤 놈이 뭐 대통령이 친구냐? 뭐 이미 대통령이라고 불러. 반말하지 마. 이렇게 부르던데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청와대 들어가 업무를 시작하면서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청와대 이전 계획을 발표를 해. 그리고 국방부는 어떻게 이전할 건지를 딱 플랜을 짜놓고 요거를 1년 안에 하겠다라고 하는 플랜을 짜놓고 움직이면 되거든요. 그럼 지금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는 어디로 이사를 갈 거고 어떻게 어디다 건물을 지을 거고 하는 그 계획을 짜고 국방부도 서서히 그거를 움직이는 과정, 세팅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청와대는 그 비어있는 건물을 또 세팅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국방부가 이사를 먼저 가야 거기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그렇죠. 국방부가 갈 곳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과정을 거치면서 최소 1년, 길게 잡으면 2, 3년 걸리는 일을 2달에 하겠다고 하니까 미친놈 소리 듣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쨌건 인수위가 그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되니까 3월 말까지 이전해달라고 말한 것 자체가 깡패 같은 거예요. 국방 어디다 삶아먹은 거야 이게.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를 지금 주장하면서 이거 안 들어주면 통이동 사무실에서 간이 침대라도 놓고 자겠다 이런 이게 생떼가 아니면 뭐냐고. 아무튼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는 짓이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듣다가 취임등 이야기 처음 들어보는 이유가 국민들 마음에 옳거니 내가 안 찍었지만 정말 대통령 잘 뽑았네 같은 느낌이 하나도 없으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지. 지금 좌절할 틈이 없어 우리가 지금.
윤석열은 취임하면 출근길마다 일단 지지율이 떨어질 겁니다. 그 통이동에서 서초동까지 출퇴근한다고 하는데 11km예요. 그 11km를 누가 감당을 합니까? 그 시간에 출근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이 다 그때 불만이 솟구칠 거고요. 그때마다 지지율이 떨어질 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집무실 이전 이야기는 여기까지.